네, 오늘 금요일의 잠금 해제입니다. 이분과 오늘도 함께 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형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짚어보기 전에 오늘 유형화 과장님과 갈 길이 좀 바쁩니다. 과장님과 잠금 해제에서 최근 만나봤던 종목들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리뷰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인데요. 과장님께서 카페24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에 최고가 기준 지금 현재 56.4%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24 기대되는 포인트가 이 유튜브 쇼핑이다라고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카페24 지금 진입을 좀 해도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거든요. 조금 앞으로의 주가 상방도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지 좀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적 발표 확인 후에 저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다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홀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나서 알파벳 실적이 나왔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25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지금 이 이커머스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러, 그러니까 광고주랑 크리에이터, 광고 채널이 서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일단 오픈을 했고요. 크리에이터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금액에 이제 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추치해가는 형식이고, 셀러는 수백만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상품을 이제 노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에이터가 홍보한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다면 그런 셀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결국 이제 찾을 거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의 생태계 확장은 저는 좀 보장되어 있는 성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제로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품과 셀러 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카페24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측면 중에 하나가 먹방이에요. 예, 먹방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기거든요. 근데 먹방에서 아직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가 적은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페24 실적을 체크한 뒤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요, 한화시스템입니다. 1월 10일에 만나봤던 종목인데 요즘에 한화자가 붙어 있으면 정말 웬만하면 긴 장대 양봉 하나씩은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화시스템도 최고가 기준 57.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핵심은 다 아실 겁니다. 일단 필리조선소의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저는 조선 이외에도 하나시스템은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약간 팔란티어의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컨셉은 대부분 맞고 있다. 왜냐하면 AI 그리고 조선과 방산 이런 쪽에 이제 결합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AI와 방산의 결합으로 저는 하나시스템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더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 미국에서의 군함을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결국 자기네들이 발목을 잡고 있던 이 법안을 이제 개정하는 부분들이 발의되면서 크게 이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 해군이 매년 이제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이 해군 군함을 만드는 이 비용이 한 52조 원 정도 됩니다, 한화로. 근데 이 시장이 동맹국에 열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신조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신조시장을 우리가 다 먹진 않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조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MS를 보면 거의 이 금액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조선소 전체의 연간 신조 시장의 규모에 준하는
특수선 분야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과 필리조선소를 함께 인수하면서 동사는 지분이 그 6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 상승한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와 방산에 대해서도 아직 모멘텀이 저는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하나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을 누리시려면 홀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화 시스템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 관점 역시 카페24와 동일합니다.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는 AI와 방산의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포인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1월 24일 만나봤던 디어유고요. 오늘은 1.7%가량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고가 기준으로 23.8%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디어유입니다. 최근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엔터주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디어유는 지금 오늘 조정 나올 때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디어유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작년에 발표했던 텐센트 뮤직과의 어떤 협업, 그래서 이제 결국 새로운 시장이 또 중국에 열리는 건데, 최근에 기조가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한령이라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늘부터 풀어줄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조 자체는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또 어떤 국제적 관계에서 봤을 때 중국은 우방국이 좀 많이 생길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엔터 쪽이 중국 쪽이 조금 서서히 열릴 수 있다라는 것에 뷰를 가지고 보신다면, 디어유는 이제 막 진출을 중국 쪽으로 하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모멘텀이 강하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아직 그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숫자 확인하면서 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어유에 있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버블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진출도 타진을 하고 있는 디어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또 잡히게 된다면 디어유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영호 과장님과는 금요일마다 사모펀드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매수했는지 또 짚어보고 있죠. 이번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뭐 반도체의 화려한 컴백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한화비전, 제주반도체, 테스나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OLED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HBM보다는 레거시 쪽, 특히나 뭐 DB하이텍이라든지 한솔케미칼, 테스가 좀 레거시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반도체 모멘텀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중국의 메모리 수요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 콜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월 현재까지 스마트폰이나 PC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가 지금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최고치 대비해서 50% 정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업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재고 먼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그 범용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건전화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DDR 4나 5 단에서 이제 스팟 가격이 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DDR5 같은 경우는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구환신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폰 가정이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셋업체나 이제 최종 고객사 단에서 재고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들, 그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이후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서 레거시 쪽의 반등을 주목을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모펀드와 연기금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 종목들 많이 매수를 했는데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매수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에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었는데 다음 주엔 또 어떤 수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유영화 과장님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KINX인데요. 준비된 AI 시대 수혜주라는 소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네, KINX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른 호실적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막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이미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이제 이번 실적을 보고 과천 데이터 센터가 드디어 뭐 숫자를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일회성 요인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제가 두 종목 리뷰한 것도 그 당시엔 사실 되게 주목이 안 됐던 1월에는 다 로봇만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사실은 이런 종목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인 것 같은데 KNX는 아무래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목했던 부분은 과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신규 오픈인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2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국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 그 각 회사들의 전산실에서 유지됐던 어떤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존비즈온의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묻어나왔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같은 어떤 AI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가 동사의 어떤 실적의 우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분당에 동사의 다양한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700억 이제 투자를 해서 과천 데이터 센터가 8월에 준공이 됐고요. 10월 말에 한 개층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안에 총 4개층 오픈이 순차적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전산 장비 수량, 그리고 이제 필요 전력량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고객의 전산 장비하고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가 연결에 따라서 또 이제 트래픽 양에 따라서 회선 사용료도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입주율뿐만 아니라 인터넷 회선 트래픽 양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거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몇몇 대규모 고객 같은 경우는 협상 진행 중에 있고 뭐 대규모 고객과 입주 계약이 순조롭게 아마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객 입주율은 아마도 올해 연말 되면 80%에서 100%까지는 뭐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상승을 만들어내 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리뷰로요. KINX도 그러한 비슷한 흐름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말씀해주신 과천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의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의 확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상대로 된다면 아마 1분기부터도 숫자는 묻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입주율이 이제 상승되는 게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 상승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클라우드 전환율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기업에게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KINX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 9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81,000원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KINX인데요. 1차 목표가로 95,000원, 손절가 6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2025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닥 탈출입니다.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2025년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4분기 실적이 또 이 종목도 KINX처럼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일회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 하나보다. 아직까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1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T 종목들은 좀 미리 선반영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1분기에 실적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때가 또 오히려 좀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이제 하단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이 종목도 지금 아무도 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일부 중화권 스마트폰 모델에 이제 이 동사의 핵심 이 기술인 블랙 PDL이 탑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수요가 조금 이제 부진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BOE가 이 애플 쪽으로 패널 납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LGD라든지 삼성D가 이거를 이제 물량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전 업사이드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일단 실적이 바닥을 지나는 구간은 4분기부터 1분기를 거치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점차적으로 그 이후에 2025년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의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한번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마 올해 별도로 찍히는 영업이익이 한 600억 좀 안 되게 한 58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은 올해 아이폰 17에 전량의 LTPO TFT가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S에서 이번에 좀 공개됐던 노트북인데 롤러블입니다. 레노버 건데 롤러블 노트북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겹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PDL 같은 경우는 결국 얇게 만드는 기술인 거거든요. OLED를. 그래서 폴더블이나 롤러블이나 다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탑재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썼고 동사의 소재가 충분히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4월에 양산 예정이거든요. 이 노트북이.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침투율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노트북향으로 일단 이 블랙 PDL이 침투율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로 가면은 폴더블 아이폰에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아이폰으로 폴더블을 낼 거다 이런 이제 그 예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품질 면에서 한국의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애플도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노트북도 이렇게 화면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제품들이 4월에 양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전망 되는 가운데 덕산 네오룩스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1차는 4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오늘 시장에서도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41,000원, 손절가로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